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긴 이야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시절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때 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우리 집은 산 아래 위치한 오래된 주택이었다. 우리 집은 오래된 양옥집으로 내부는 넓고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어릴 적엔 그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르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해 여름, 부모님은 한 달 동안 일본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져 기쁘게 생각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못 보던 공포 영화를 시청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대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1층 현관으로 내려갔다. 아무리 집 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창문 바깥으로는 어둠과 빗줄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어 집안이 캄캄하게 변했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휴대폰을 찾아 플래시를 켰고 작은 빛이 거실을 비추었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무언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냥 옷걸이에 걸린 옷이겠지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뚜렷한 형체로 보였다. 키가 큰 사람이 망토를 두르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 형체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형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의 얼굴이 보였다. 얼굴이 없는 검고 공허한 공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다. 나는 혼자였고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하지만 그 경험은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밤 불을 켜고 잠들기 시작했다. 교과서나 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잊혀졌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형체가 나타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 나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막연한 공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잠시나마 일어난 헛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나는 절대 집안에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난 그 집을 떠나 대학 진학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가면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끔씩 어둠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이상한 시선은 여전히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이야기다. 당신도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섬뜩한 기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빛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방학 기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별장은 친구 영수가 그의 삼촌에게 빌린 것이었다. 도시에만 익숙했던 우리는 자연 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밤이 되자 강렬한 바람과 함께 별장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인지 아니면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섬뜩한 소리였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화의 주제로 삼으며 웃고 넘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별장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다녔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있었고 문 너머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깨어났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다른 친구인 지수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녀의 꿈에서도 똑같은 여자가 나타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어쩐지 이 별장이 불길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별장 주변을 좀 더 조사하기로 했다. 별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가자 오래된 묘지가 하나 나타났다. 비석들은 전부 낡아 글씨조차 읽기 어려웠고 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우리는 빨리 자리를 떠나기로 했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별장 내부에서는 종종 누군가 발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한 방에 모여있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별장은 완전히 암흑 속에 휩싸였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순간 집안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확실히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진 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바로 꿈속에서 본 그 여자였다. 우리는 모든 짐을 챙기고 서둘러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그 별장에 갔던 친구들은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별장 근처 묘지에 묻힌 사람들 중 한 명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 여자였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의 경험 이후로 나는 한동안 밤에 잠들기가 두려웠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가끔씩 소름이 돋는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은 내 꿈속의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에서 손꼽히는 탐험 동아리에 가입했다. 우리는 매번 다양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모험과 탐험을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이 폐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여러가지 괴담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해 여름, 우리 동아리는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멤버들은 각자 카메라와 손전등, 녹음기 등을 준비했고 우리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뜨거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한참을 헤매다 보니 드디어 큰 철문과 함께 그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폐가는 겉모습만으로도 오싹함을 자아냈다. 낡고 오래된 벽돌 건물에 군데군데 이끼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더 으스스했다. 천장에서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탐험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멤버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아무도 없었던 복도 끝에서 마치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촬영된 것이다. 사진 속 형체는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안개처럼 흐릿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서로를 쳐다보던 그때 갑자기 근처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우리는 즉시 소리가 난 방으로 뛰어갔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방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움이 감돌았고 창문 없는 방에서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우리는 마주친 여러 이상 현상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누군가는 그냥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 집이 실제로 귀신이 깃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탐험가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는 그곳에서의 탐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오래되고 좁으며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곳의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한가운데는 누군가 촛불을 태운 흔적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모두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때였다. 지하실 어두운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낡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무언가 기도문을 읊조리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때 우리 중 하나가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멈추지 않았다. 지쳐버린 우리는 한 명씩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기이하게도 문은 열려 있었다. 급히 밖으로 도망쳐 나온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그 소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후에 녹음기를 확인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녹음기에는 우리가 듣던 목소리와는 또 다른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경고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였지만 느낌상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폐가에서의 탐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미스터리한 공간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폐가를 탐험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밤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